26강입니다. 교재 92쪽 26강 면역 관련 질병. 먼저 이 강은 그냥 여기 화면 보면서 쭉 정리를 할게요. 먼저 에이즈, 푸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뭐 풀네임을 넣을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acquire 그러면 얻다라는 뜻이고 acquired 얻은, 후천적인 이런 뜻이죠. 그리고 immune 그럼 이게 면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immune 그다음에 deficiency 결핍이라는 뜻이고, S는 증후군 신드롬. 그래서 AIDS 대문자로 나타내죠. 그래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은 HIV라는 바이러스가 병원체죠. 휴먼,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I는 immunodeficiency 그리고 바이러스. 그래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의해서 에이즈가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래프를 보시면 자, 가로축은 감염 후 경과 시간 년으로 나타냈고요. 세로축은 혈액에 있는 보조 T세포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보조 T세포의 농도뿐만 아니라 뭐 항체의 농도 등등을 상대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자, 지금 이 녀석이 HIV, HIV 감염되어서 증식을 했죠. 그런데 다시 줄어들어. 왜? HIV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이런 걸 조심해야 돼. HIV가 감염됐을 때 HIV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초반엔 일어나요. 자, 그런데 T세포의 농도가 결국 줄어들어. 왜? HIV가 다시 증식을 하면서. 물론 보조 T세포가 줄어들어.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처음 HIV 감염됐을 때 항체도 만들어져서, 그런데 항체도 줄어들고 보조 T세포도 줄어들고, 그리고 HIV는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보조 T세포의 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 보조 T세포의 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이때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체에 감염된다. 예를 들어서 뭐 폐렴균에 감염된다. 폐렴 걸리는 거야. 결핵균에 감염된다. 결핵 걸리는 거야.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쉽게 독감 걸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그냥 금방 이겨내죠. 그래서 다른 질병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부르는 거죠. 보조 T세포에서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B세포나 T세포, 세포독성 T세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이 잘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 93쪽입니다. 자, 알레르게는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항원을 안티젠 그러죠. 항원을 안티젠이라고 합니다. 항체는 안티바디라고 하죠. 항체는 엔타이바디 또는 안티바디라고 발음합니다. 알레르기 유발하는 항원을 알레르겐이라고 하죠. 알레르겐, 알러지. 그래서 알레르겐이 될 수 있는 것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등의 항원일 수 있고, 꽃가루일 수도 있고,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진먼지 진드기의 배설물일 수도 있고, 뭐 먼지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곰팡이의 포자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음식물 뭐 등등이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
벌의 독, 뭐 말벌의 독 이런 것도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죠. 이것은 꽃가루로 예를 들게요. 자, 꽃가루가 결국 항체를 만들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항체가 어디로 가냐면 비만세포에 가서 붙습니다. 이때는 별 문제가 안 일어나요. 자, 그런데 똑같은 종류의 알레르겐이 또 들어왔어. 그러면 그 녀석이 어디에 가서 결합하냐면 항체에 가서 결합해요. 비만세포에 붙어있는 항체. 그래서 그 비만세포를 자극해서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다량 방출하죠. 그래서 뭐 기침이랄지 재채기, 뭐 눈물, 콧물, 두드러기, 가려움 두드러기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죠. 또는 기관지를 축소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숨쉬기 어려울 수도 있죠. 심하면 전신염증을 일으켜서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 뭐 벌에 쏘여서 갔다 그러면 이제 숨 쉬기가 답답하지 않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기관지가 축소되는지 어쩐지 확인하려고. 심하면 기관지가 축소될 수 있어요. 그러면 치료를 위해서 만약 기관지가 축소되었다. 숨 쉬기가 답답하다. 그러면 치료를 위해서 무엇을 투여해줄까? 기관지가 축소되었어요. 기관지를 확장시켜야 되죠. 우리 앞에서 배운 걸 끄집어 보세요.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건 안 했나 보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에서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것은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이겠어. 교감신경이겠죠. 교감신경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되죠. 그런데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이 구조가 거의 같아서 거의 같은 기능을 하죠. 그래서 기관 확장을 위해서 기관지가 축소되었을 때 치료를 위해서 에피네프린을 처방할 수 있죠. 히스타민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라서 이제 전체적인 물론 아까 항히스타민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우선은 기관지를 확장 그게 우선이니까. 그지? 그래서 우선은 아까는 기관지 축소된 걸 치료를 해서 우선 에피네프린 투여해주고 그 다음 추가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해야 되죠. 이어서 자가 면역 질환. 잠깐 칠판 볼게요. 아까 그 B세포 수용체. B세포의 수용체. T세포 수용체. 물론 B세포의 수용체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대충 이렇게 너무 대충 그랬네. 자, 그런데 B세포 수용체. 이 항원 결합 부위가 수백만 가지 또는 천만 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항원이 들어와도 거기에 되게 많은 항체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어떤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도 있을 수 있지. 이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 몸에 어떤 이런 물질이 있어. 그러면 이런 녀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내 몸에 대해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죠. 내 몸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물질, 즉 자기와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를 갖는 T세포나 B세포는 죽여. 소위 예정세포사는 방법에 의해서 지가 알아서 죽어. 이런 걸 자기관용이라고 불러요. 참고만 하세요. 자기관용. 자기관용.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 왜? 일으킬 수 있는 물질, 그 세포들이 이미 다 죽어 있어. 기능을 못해. 됐지?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일형 당뇨병. 일형 당뇨병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외우셔야 돼요. 세포독성 T 림포가 세포독성 T 세포가
이자의 베타세포를 공격하죠. 이자의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함으로써 혈당량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 베타세포가 공격당해서 베타세포의 수가 현저히 적으니까 인슐린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하죠. 그래서 당뇨병, 1형 당뇨병, 그래서 소아형 당뇨병이라고도 했죠. 이런 경우는 인슐린을 투여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다발성 경화증은 수초 좀 생소한 용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마리집입니다. 마리집. 고딩 수준에서는 마리집, 대학 수준은 옛날에 수초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세포독성 T세포가 수초를 공격합니다. 마리집을. 그래서 나타나는 게 다발성 경화증이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항원이 있어요. 그럼 그 항원에 의해서 항체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 항체가 그 외래 항원과 유사한 내 몸에 있는 물질을 공격하는 거야. 그게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래서 심한 염증이 나타나기도 하죠. 루푸스, 소위 전신 홍반성 난창이라고도 하는데 세포가 죽으면서 핵이 파괴되죠. 그럼 핵이 파괴되면서 DNA가 나와. 지금은 생소한 물질일 수 있는데 히스톤 단백질이 있죠. 뒤에 곧 나와요. 염색체를 구성하는 것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이 파괴됐을 때 나오는 DNA나 히스톤 단백질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죠. 이것이 바로 루푸스, 전신 홍반성 난창. 문제 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94쪽의 문제. 다음은 자가면역 질환에 관한 자료인데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T림프구와 B림프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자기 세포를 구별하지 못하는 림프구는 제거된다. 설명했었죠. 그래서 그걸 자기 관용이라고 했어. 그러나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세포가 자기 세포나 조직을 항원으로 인식하여 공격할 수 있고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 수 있다. 이처럼 면역세포가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것을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다발성 경화증, 세포독성 T세포가 말이집을 공격하는 겁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에서 항체를 만들었는데 그 항체가 내 몸에 있는 어떤 유사한, 그 항원과 유사한, 아까 들어온 그 항원 유사한 물질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루푸스 또는 전신 홍반성 난창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포가 죽으면서 핵이 파괴되는데 그때 나오는 DNA, 히스톤 단백질에 대해서 항체를 만드는 거라고 했죠. 자, 옳은 거 기억. 기억이 일어나는 장소. B림프구가 최종적으로 분화되는 곳은 골수. 맞죠? 본메로. 니은을 만드는 세포는 니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항체. 항체를 만드는 세포. 얘를 만드는 세포는 형질세포죠. 항체를 만드는 것은 형질세포. 들렸고. 디귿.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백신을 이용하여 예방할 수 있다. 자가면역질환은 백신을 이용해서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생리학 파트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항상성 부분이 끝났어. 물론 생리학 파트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정에 다 있지도 않지만 이제 96쪽으로 와서 27강 염색체 잠깐 끊었다 합시다. 끊었다가